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농지연금. 우리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왜 사느냐? 팔려고 사는 거죠. 팔려고 사는데 제3자한테 팔 수도 있지만은 농지는 농어촌 공사에도 팔 수 있다. 다만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는다. 자, 우리 복권도 로또 복권은 일시불로 받죠. 연금 복권은 연금을 받죠. 매월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로또 복권보다는 연금 복권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로또 복권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자기한테 어떤 게 더 맞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농지연금으로 농어촌 공사에다가 파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에 어떤 시를 어떻게 파느냐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입 연령이 얼마에서요? 6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64년 12월 21일 이후, 이게 요거 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낙찰받은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영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을 신청할 때에 그 땅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지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래야지 농어촌 공사에다 내 농지를 연금 형태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농지를 사야지 그렇게 해주냐 이런 얘기인데, 제일 첫 번째, 담보 농지는 다음 각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이 있는데 1, 2, 3을 전부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 실질적으로 농지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업 대상자가 공무상 지목 전답으로서 얼마 이상? 2년 이상 보유한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 대상자의 주소지가 직선거리 얼마? 30km 이내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와 3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다시 말하면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1번만 되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만 되는데 2020년 이후에 농지를 샀다, 경매로 받았다, 공매로 받았다, 샀다 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되고, 농지연금을 신청하는데 3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농지를 그 앞에 구입했었냐, 그 후에 구입했었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재외농지 이렇게 되면 재외농지, 이런 농지는 농지연금 받아주지 않는다. 어떤 거? 자, 보십시오.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 그 다음에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농지,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돼 있는 농지, 그 다음에 2018년 1월 이후 경매, 공매 및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인데 2018년 1월 이후에 농지 취득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밑에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민구역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새로 생긴 겁니다.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이 어려운 농지.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맹지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 농로가 있느냐 없냐서 농로가 없으면 농지연금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농지연금을 신청하면은 어떤 식으로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신정액형, 나 죽을 때까지 매월 나눠서 주는 방법. 그 다음에 10년 동안 앞으로는 많이 주고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적게 주는 거. 예를 들어서 70세부터 시작했는데 80세까지는 좀 많이 받아야 되고 80세 넘어서 내가 돈 쓸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때 가서는 적게 달라. 이렇게 앞에 한 10년은 많이 달라 그러고 그 후에는 적게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수시인출형. 수시인출형은 총 감정가 평가의 30%는 미리 주고 나머지는 매월 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수시인출형 신청했더니 요새 지금 돈이 좀 모자라서 당분간 이 수시인출형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좀 거절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봤더니 여기다가 메모가 생겼더라고요.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영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나왔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정액형이 있습니다. 나는 5년 동안만 달라, 10년 동안만 달라, 15년만 달라, 20년만 달라 해서 딱 정해놓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 이양형은 내 거를 팔고 빌려서 농사는 계속 지면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은퇴 직불형이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 이양형은 그 다음에 내가 농사를 짓다가 5년, 10년, 15년, 20년 정도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농어촌공사에다가 넘겨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고, 은퇴 직불형은 내가 농사를 짓다가 팔고 어느 정도만 빌려서 농사를 넘기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거는 그래서 내가 다 넘기고 몇 년만 농사를 짓고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식의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금을 받다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하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받아갔던 돈을 다 갚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받다가 5년 정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상속자가 넘겨받는데 아버지가 돈 받아간 지 5년 동안 받아간 것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년 2%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그러면은 상속자가 다시 다 받는 거고, 아니라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한 5년 동안 받았는데 그 옆에 갑자기 개발이 된다면서 땅값이 뛰는 거야. 그럼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돈을 전부 다 년 2%에서 갚아버리면 해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 받다가 돌아가면 상속을 받은 부인이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대로 가다가 또 배우자도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속자들한테다가 너희 부모가 돈을 얼마를 받아갔는데 갚을래 아니면 팔래? 하다 보면 상속자들이 우리 그 농지 필요 없습니다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팔아봤더니 6억에 팔리더라. 근데 받아갔던 돈이 전부 다가 5억이더라. 그럼 남은 1억이 남았으면 그 1억은 상속자한테 줍니다.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파는 건 5억에 팔았는데 받아간 건 얼마? 6억 받아갔다. 그럴 때는 상속자들한테 돈 달릴 소리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남으면 주고 모자란 건 달랄 소리 안 한다. 이게 조건이고, 조건은 보면 고정금리는 2% 신청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인 게 이겁니다. 담보농지의 평가 방법. 그러면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한 거를 감정가를 얼마로 해주냐 이겁니다. 제가 농지연금이 다른 연금보다 좋다, 주택연금보다 좋다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공시 가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얼마? 100% 또는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15일 전에 10억짜리가 3억 5천까지 떨어진 걸 제가 추천했었죠. 근데 왜 10억짜리가 3억 5천까지 떨어졌죠? 선하지. 일부가 고압선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안 하다 보니까 감정가보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가 주택을 짓지 않고 창고를 짓을 때는 선하지도 문제가 없다 그랬죠. 농지연금 받는 데는 뭘로 한다 그랬죠? 감정평가로 한다 그랬죠. 그럼 먼저 뻔하고 내가 경매로 나왔을 때 10억인데 내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연금을 신청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가격 갖고 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할 때 먼저 1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1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9억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10%가 올라가든지 내려갈 수도 있지. 내가 10억짜리를 4억 주고 받았는데 4억 5천이다 하고 감정평가는 안 되죠. 그렇게 감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0억짜리를 4억 주고 사서 다시 감정을 해봤더니 9억이더라. 9억에 90%면 8억 천. 4억 주고 사서 8억 천에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농어촌공사한테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 연금이 좋다는 거죠. 왜? 감정가의 90%를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는 것이지 뭐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은 주택이 10억짜리를 4억 주고 살 수 있는 건 없죠. 농지는 그런 것이 경매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골라드린 것도 그런 걸 골라드린 거예요. 연금으로. 근데 연금으로 신청하게끔 됐다가 만약에 개발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보십시오. 내가 연금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5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경적 쌓았어요. 그래갖고 얼마 더 해갖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지 연금 되는 거 아니에요. 8년이 지났어. 자기가 집중농사 지었죠. 자경이죠. 8년 지났죠. 근데 갑자기 개발이 되는데 그러면 양도세? 없죠. 아니 저기 뭐 8년 자경이지 않습니까? 8년 자경. 그러면 그럴 때는 완전히 대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으로 그냥 받아도 충분하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개발이 된다 할 때 그런 복까지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죠. 근저당권 순위 설정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근저당 설정이 있으면 안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10억이 돼 있는데 1억 5천 미만에 설정이 돼 있을 때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15% 미만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이제. 자 농지연금의 조건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추천하는 농지를 한 번씩 보시자고요.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얼마죠? 4억 9,4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6,9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4억 9,400에 감정가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쳤을 때에 5억 45면은 4억 5천이다 보니까 4억에 파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주고 사서 이거를 1억 7천이든지 2억 주고 사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2억 주고 사서 4억에 파는 거라 이런 얘기인데 다만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이 농지연금이 가능하려면은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여기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해놨죠? 3.3 밑에 농로 개설돼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농지연금으로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임차인 현황.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임차인이 얼마가 있죠? 8천만 원. 얼마? 8천만 원. 여기가 기준 권리입니다. 이 기준 권리인데 보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소멸 기준이고 아까 8천만 원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대항력이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전부 다 해갖고 여기 보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8천만 원으로 했고, 고구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토지 사용승낙가 제출되었고 보증금 8천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보임 이렇게 돼 있죠. 보증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공사대금이 아니고 전세금이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보증금이라고 주장하게끔 되면은 보증금 줘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민법 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든지 대항력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것을 만약에 계약서를 가지고 그 동사무소 신청하게끔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보면 민법에 여기 뭐라고 했죠? 농경지는 전세 갖고는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뭘로 했죠? 전세라고 신청을 했죠. 자체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신청을 한 거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전세금 신청한 거는 우리 무시하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땅이 이렇게 길쭉한데 보면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요 끝에까지 여기 땅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볼 때 여기 이게 농로로 보입니다. 요 위에 땅까지 다 해요. 이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길쭉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길쭉한 것이 아니라 땅이 넓어요. 얼마에? 5,500평이죠. 5,500평이죠. 땅이 큰 것이지 길쭉한 것이 아닙니다. 5,500평 땅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5,500평 땅을 1억 7천 주고 사서 연금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아주 좋다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여주시 북내면에 있거든요. 여주의 북내면. 여주 북내면은 어디냐면 그 성남에서부터 장흥까지 가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 북내면으로 지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제2 영동고속도로 있죠. 그것도 그 북내면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이 그 여주 북내면 어디냐면 또 그 위에 그 중앙고속도로 아니야 그 내륙간 고속도로가 양편까지 뚫려져 있죠. 그거 북여주, 서여주 이렇게 해서 여주가 전철이 들어가 있고 원래 밑에 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겼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생겼고 그다음에 양평까지의 고속도로가 생겨서 여주에 보면은 그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것이 여주를 둘러서 다 있고 전철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생겼을 때 이 여주에 위에 보면 저쪽에 왜 행성에 올림픽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 군청 앞에 전부 다가 토목설계 사무실과 건축설계 사무실이 있었는데 딱 그 발표되고 가서 봤더니 건축설계 사무실 토목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공인중개사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 몰려드는 거예요. 교통이나 뭐 이런 거 여건이 아주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여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추천하는 농지연금으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5,500평이라는 땅은 저희가 지금 그
제주도 협재리라는 곳에 2,200평 우리가 공토해놨잖아요. 공토해놨는데 그거를 나무를 심어놓고 풀을 뽑으러 가면은 풀을 막 뽑고 지나가면 뒤에서 풀이 또 나요. 2,200평 그때 저쪽까지 풀 뽑으러 가는 거. 그 정도로 2,200평도 그대로 큰데 거기에 2배가 넘는 땅이라는 거. 5,500평. 그것이 얼마라고 지금? 1억 7천이네. 아우. 가운데 또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농로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왼쪽에 쭉 이렇게 돼 있죠. 9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여주 지원입니다. 북내면 진해리입니다. 이번에는 땅이 몇 평이냐면은 589평이다 보니까 600평이 조금 안 되는 땅이죠. 근데 감정가가 1억 9천에서 얼마까지 떨어지죠? 9,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 관계 확인을 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기준 권리가 있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 가처분 없습니다. 그 후에 있는 가압류나 임의 경매가 집어넣고 지상권 설정이 있는 건 전부 다 소멸입니다. 배 누구 거고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땅입니다. 예, 동네에서 있고 여기 보면 여기가 농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사를 짓는 그 뚝방 도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죠. 우리 땅이 요 땅이죠. 요 파란 색깔은 생산관리 지역이고 여기는 농림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국어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는 것이 물도 흐르지만은 이쪽으로 이제 농로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농로같이 쓰고 있는 건데 여기 보겠군요. 여기 보면 물 흐르는 국어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죠. 저 가보지는 않았는데 항공사진 뭐 이게 물 흐르는 거 이렇게 보이고 이게 국어로 돼 있고 농어촌 공사 거예요. 보면 누구 거죠? 국유지지고 왜 국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국어가 통해서 사실 여기 보면 이 제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나중에 환경만 바뀐다 그러면은 창고 같은 것이라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걸 지금 바라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시지역과 동네와 너무 가깝습니다. 아까 거는 동네하고 좀 멀고 이건 동네하고 가까운 땅이에요. 이건 500, 약 600평에 지금 1억 9천, 그러니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9천까지 떨어졌죠? 600평인데, 아까 거는 얼마였죠? 5,500평인데 약 1억 7천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의 가격으로 보면은 이게 그 땅보다 훨씬 비싼 땅이죠. 자, 이번에 네 번째.